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내 가게 하나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표는 성공한 가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사업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대부분 목표가 막연합니다. 가게 하나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해볼까? 아니면 매장을 한두 개 더 늘려볼까? 그리고 대부분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느라 하루하루 나를 갈아넣기에 바빠요.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서 뭘 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장사를 이미 하고 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내 사업 방향에 대한 목표점을 일단 찍어버리고 쭉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틀렸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바꿔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목표점을 찍고 한 발씩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매장 하나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6가지 경로. 이 중에 여러분에게 적합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나를 정해보자고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경로인데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 또 성공 사례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대부분 놓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적자를 면하려면 가맹점이 50개 점 이상은 넘어가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100개 점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50개 점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아는 프랜차이즈들 보면 다 100개 점은 금방 돌파하고 300개 점 넘는 프랜차이즈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는 극히 일부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 중에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5%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절반은요 3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만약 가맹점 50개, 100개 좀 넘겨보겠다고 물량 공세 펼치다가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매장 한두 개 망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손실을 봅니다.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생각보다 드물고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큰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렵고 위험해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 그런데 대부분 이런 현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떠한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몇백억 더의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보통 이런 사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통 원하는 게 내가 일하지 않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아니면 수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목표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고요. 좀 더 쉽고 좀 더 안전한 사업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입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가맹점으로서 가맹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거죠. 이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방식인데요. 지금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5개 점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이 방식은 보통 여러분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사업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게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운영하는 것도 쉬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점포를 늘리는 것도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막연하게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창업하는 것도 쉽고 운영하는 것도 쉽고요. 다점포를 늘리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사에 줘야 하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리도 반드시 좋은 자리로 들어가야 하니까 점포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는 투자 비용 1억당 월 순수익 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요. 제 개인 브랜드를 창업할 때는 투자 비용 1억당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즉 프랜차이즈를 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점 때문에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은 확장 속도가 더딘 편이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 유치가 관건이에요. 만약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금이 넉넉하고 리스크도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쉽다는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매장을 쭉쭉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가 쉬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하려면 좋은 브랜드 선택, 좋은 자리 선정은 기본이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치고 빠지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게 투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다만 투자 유치는 본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절대 아무에게나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하려면 정말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세 번째는 개인 브랜드 다점포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내가 만든 브랜드로 다점포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두 번째로 시작했던 사업 방식인데요. 지금은 신동랩이라는 브랜드와 나이우브라는 브랜드로 직영점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브랜드 다점포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창업할 때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운영도 프랜차이즈보다 더 어렵고요. 확실히 개인 브랜드 다점포 사업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아요. 첫 번째로 장사가 안 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프랜차이즈는 자리 한번 잘못 잡으면 극복이 어렵죠. 두 번째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좋고요. 세 번째로 한 번만 제대로 운영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개인 브랜드는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운영이 편리하거든요. 운영이 편리한데 투자 대비 수익률은 프랜차이즈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다점포 사업을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네 번째는 전수 창업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세 번째로 시작한 사업 방식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달리 기술 전수만 해주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물류를 공급해 준다거나 운영을 도와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에 가깝죠. 프랜차이즈처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주는 개념이니까요. 보통 교육의 범위는 레시피 전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우브라는 브랜드 전수 창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레시피뿐 아니라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인테리어, 운영 노하우 등 창업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수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닌데 지금은 제 주력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그저 제가 운영하기 편리하고 돈이 되는 브랜드를 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기술을 예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전수해드리면 돈이 더 되겠더라고요. 저도 돈이 되고 전수 창업 받은 분도 돈이 되고요. 그런데 제 사업 신조가 리스크 없으면 무조건 하자 하거든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시작했어요. 전수 창업 사업은 리스크가 전혀 없거든요. 교육하는데 비용 드는 게 없잖아요. 전수 창업 지점마다 상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오브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리스크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운영하는 분이라면 전수 창업 사업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다섯 번째는 부동산 사업입니다. 내 건물을 사서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매장 운영을 하다가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업 방식이죠. 건물 가치를 몇십억씩 올려서 되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알려진 방식인데요. 저도 이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책을 한 20권 정도 읽고 강의도 듣고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임장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서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기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물을 사려면 30억은 드는데 그럼 최소한 현금 1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만한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제가 그래도 밀어붙였을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부가가치가 나올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대신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게 속 편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동산 사업이 별로여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잠시 보류를 한 것이고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대신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여섯 번째는 온라인 판매 사업입니다. 개인 브랜드의 제품을 HMR이나 밀키트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이죠.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각광받던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개방식당이라는 논현동의 한 게장 전문점이 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면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간 브랜드입니다. 그 인지도를 활용해서 HMR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개방식당 대표님 말에 의하면 개방식당 오프라인 매장은 쇼룸으로 활용을 하고 HMR 온라인 판매로 커다란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제가 항상 사먹는 커피 원두가 빈브라더스라는 카페의 제품인데요. 예전에 빈브라더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커피를 한번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원두를 사왔죠. 집에서 먹어도 너무 맛있길래 온라인 판매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이트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커피 구독 같은 서비스도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원두가 좀 비싸긴 한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브라더스 원두만 사 먹고 있습니다. 빈브라더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5개 점 있는데요. 아마 매장에서 올리는 수익보다 온라인 원두 판매로 올리는 수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의 경로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목표점을 찍어서 한 발씩 내딛어 보세요. 발을 잘못 디뎌도 괜찮고 심지어 역주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습니다.